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억비추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2번에, 적어 봅시다. 전자쌍 반발 이론이죠. 그래서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VS EPS theo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약자가 좀 나와 있는데요. Balance Shell Electron Pair Repulsion이라고 합니다. 발음 지렸고요. 오 징어다리고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밸런스라는 게 이제 원자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쉘이 껍질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껍질 일렉트론 페어 전자쌍 리펄전끼리는 반발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자쌍끼리는 서로 반발한다는 이론인 거죠. 여러분들 전자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자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자쌍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보셔야 될게요. 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석이 N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석에 S극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N극과 S극 주변에 이 유리판을 올려놓고서 철가루를 뿌려놓으면은 이 주변에 이 철가루의 모양이, 이 철가루가 막 이렇게 모양을 가지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걸 통해서 이 자석 주변에 힘이 미치는 공간인 자기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것처럼 지금 선생님이 전자쌍을 지금 그렸는데요. 이 전자쌍이라는 것도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하를 띠고 있는 애는 주변에 어느 정도의 자기의 어떤 힘이 미치는 공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얘 주변에는 전기장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쌍을 우리가 그리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일정 이러한 전기장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전자쌍과 이 전자쌍 사이에 있는 이 전기장끼리는 서로 같은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한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글씨가 이상하네요. 반발력. 다시 적을게요. 자, 반발력이 작용한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이 어떻게 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었냐면 일단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요 CH4에 대해서 이 CH4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자, 이 C가 결합수가 4개니까요. 이런 식으로 결합수 4개를 그려주고 H가 결합수가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요. 루이스 구조식을. 자, 그럼 이렇게 CH4의 루이스 구조식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CH4의 이 결합각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요. 이 결합각도가 그림상에서는 90도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CH4가 가지고 있는 결합각도는 109.5도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것이 실제 분자의 구조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분자의 구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실제 분자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합각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루이스 구조식의 한계점으로 인해 실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고 그걸 통해서 결합각을 알 수 있는 어떤 이론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이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쌤이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쌤이 교과서를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교과서. 자, 요거 그림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요 풍선하고 요 풍선 사이에 여기를 이 중심 원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중심 원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 원자가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전자쌍이 요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요 전자쌍끼리는, 즉 이 전자쌍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겠죠. 전기장이 있을 건데 그 공간을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풍선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 전자쌍끼리는 서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두 개가 되면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풍선처럼 요런 식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합각도가 180도의 형태로 배열이 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즉, 이 전자쌍과 중심 원자 이 전자쌍이 각도가 180도가 되게끔 배치가 된다면 이 풍선과 풍선 사이,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최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다가 전자쌍을 내가 하나를 한번 추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쌍을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 위에다가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중심 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전자쌍을 하나 더 추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러한 풍선 하나를 더 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요 풍선 3개의 반발력이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이겠느냐? 요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아, 그것은 바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 원자를 토대로 해서요, 요렇게 전자쌍들이 자, 아까는 180도였지만 지금과 같이 전자쌍이 3개가 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결합각을 가지게 되냐면 120도의 결합각도를 갖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120도. 이게 이제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다가 내가 전자쌍을 여기 위에 요렇게 전자쌍 하나, 즉 요러한 풍선을 하나 더 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이 풍선과 요 풍선, 즉 이 전자쌍과 전자쌍이 서로 반발을 다시 일으켜서 전자쌍이 4개인 경우에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중심 원자가 있고요.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모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각도로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그림을 가지게 되고, 이때의 각도는 109.5도라는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 109.5도는 여러분이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쌍이 2개일 때는 이렇게 식으로 180도를 가지고, 전자쌍이 3개일 경우에는 120도, 전자쌍이 이렇게 4개일 경우에는 109.5도의 각도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모양을 갖는 분자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명명할 것이냐? 바로 이렇게 일자로 분자의 구조가 정해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직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보면 풍선이 같은 평면에 있거든요. 같은 평면에 있으면서 어떤 지금 구조를 그리냐면 이러한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삼각형을 그리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면 삼각형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되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정사면체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성이 2개면 직선형,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성이 3개면 평면 삼각형,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성이 4개가 되면 정사면체형의 구조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것을 VSEPR 이론,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 자,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전자쌍 반발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다시. 자, 지금 이 중심원자 이 옆에 있는 이 전자쌍이 지금 보면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공유 전자쌍이에요, 여러분. 공유 전자쌍.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주변 원자가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주변 원자가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자의 구조라 함은 이 중심 원자와 주변 원자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직선형, 이것은 평면 삼각형, 이거는 정사면체형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 정사면체형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모두 다 공유가 아니라 이 중에 비공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 2개가 공유고 2개가 비공유라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 원자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쌍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자쌍이 하나 있고, 자, 여기에도 이제 전자쌍이 있고, 자, 여기에도 전자쌍이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전자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이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이라면, 즉 여기에만 주변 원자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겠냐는 거예요. 구조를. 우리가 분자 구조라고 하면 이 중심 원자와 주변 원자를 보고서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더 이상 이 비공유 전자성이 이제 분자 구조에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냐면, 요 주변 원자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지금 그림이 좀 이쁘진 않은데요, 요 주변 원자에 여기에 이거를 잠시만요. 이 주변 원자 위에 이 중심 원자가 마치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가 중심 원자가 있으면 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주변 원자, 이렇게 주변 원자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게 요 구조입니다. 요 구조. 이게 뭐게 되면 이 중심 원자가 이 주변 원자의 가운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꼭대기 부분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삼각뿔 구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삼각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됩니까? 삼각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더 생긴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에다가 공유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2개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의 구조를 파악할 때는 요 중심 원자와 요 주변 원자의 구조를 가지고 파악을 하니까요, 이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구조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심 원자와 주변 원자가 현재 지금 굽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구분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 수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것이 과연 모두 다 공유 전자쌍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혹시 비공유 전자쌍이 섞여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부교재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교재로 한번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적어주면 요 2번은 전자쌍 자, 반발 이론이고요.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은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 수를 파악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바로 선행 단계에서 요 선행 단계에서 루이스 전자점식 근데 우리는 전자점식 말고 바로 구조식 그려낼 수 있으니까요. 이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선행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이 전자쌍 반발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 개략적으로 읽어볼게요. 일단 어떤 화합물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화합물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화합물이 자 CH4가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자 이 중에서 자 여기 나오는 거 개수가 적은 원자를 중심 원자 잡아라. 그럼 이 중에서 개수가 적은 원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C죠? C. 자, 이게 이제 중심 원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여러분 결합수가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의 경우에는 결합수가 1개죠.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수가 이런 식으로 4개가 탄소가 나와야 되고, 수소는 결합수가 1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러한 구조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현재 가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루이스 구조식까지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단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수를 파악해봐라. 그래,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해봤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수가 4개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가 그려져야 되냐면요. 바로 정사면체의 구조가 그려져야 돼요. 정사면체의 구조가 그려져야 됩니다. 자, 지금 요 설명 방식이 뭔지 지금 조금 혼란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CH4라는 것은 여러분들 3차원적인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분자인데 얘를 3차원 공간으로 3차원에 있는 배열처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면이 2차원이잖아요.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을 해야 되냐면 이러한 실선은 종이면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이렇게 두껍게 그린 이 쐐기 부분은 종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즉 여러분 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쪽으로. 여러분 쪽으로. 안 보이냐? 여러분 쪽으로. 여러분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점선색이 있죠? 점선색이는 여러분 종이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 거죠. 아까 풍선 4개 구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풍선 4개의 구조를 갖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정사면체의 구조를 그려줘야 됩니다. 정사면체의 구조. 그래서 정사면체를 딱 그려주게 되면은 정사면체는 여러분 각도가 109.5도라는 것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CH4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 여기 해당이 되겠네요. 전자쌍수가 4개니까 정사면체형으로서 자 정사면체 자 형으로서 어떻게 되냐면 각도가 109.5도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거꾸로 가볼게요. 자, 색깔이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BH3 한번 해볼게요. BH3.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수가 적은 원자를 중심 원자로 잡아라. 중심 원자는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결합선이 몇 개냐면 3개고요. 수소는 결합선이 1개이므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그립니다. 이게 나단계죠?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자,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하면 다해서 전자쌍수가 3개일 때는 자, 여기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수가 지금 몇 개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 아이고,
자, 전자쌍수가 하나, 둘, 세 개이므로 중심원자 주변이 전자쌍수가 세 개면 어떤 구조를 갖는다? 그렇지. 바로 이렇게 결합각도가 120도라고 얘기하는 무슨 형? 네, 평면 삼각형의 모양을 갖는다 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번에는 한번 CO2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CO2. 자, CO2 한번 해봅시다. 일단 개수 가지고 원자를 중심 원자로 잡아라. 중심 원자는 탄소입니다. 자, 탄소는 결합수가 4개고요. 산소는 결합수가 2개죠. 이거 이제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릴 수 있는 루이스 구조식은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수를 파악을 해봐라 그랬는데요. 자, 요 부분에서 잘 보시면요. 지금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전자쌍수 4개네? 그러니까 정사면체형이 되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그 전자쌍 반발 이론의 특징입니다. 이 전자쌍 반발 이론에서는요. 이중결합이나 요 삼중결합의 경우에는 이 전자쌍수를 몇 개를 보냐면 한 개로 보라는 그런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탄소 주변의 전자쌍수는 원래는 4개지만 지금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면 이 중심 원자 주변에 이 전자쌍 몇 개 취급해야 된다? 그렇지. 바로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수를 요 이중결합을 1개 취급하고 얘도 1개 취급해서 중심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쌍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수가 2개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떤 구조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바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자, 이러한 결합각도가 180도인 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직선형이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가나다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를 좀 볼게요. 만약에 중심 원자의 전자쌍 수가 공유 전자쌍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보게 되면은 다승이 지금 공유 전자쌍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서는 어떤 걸 예시로 들 거냐면요. 일단 NH3를 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에 대해서 전자성 반발 이론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단계 주어진 화합물에서 개수가 적은 애를 중심 원자로 잡아라. 질소로 잡겠습니다. 질소는 결합수가 3개고요. 수소는 1개이므로 그려지는 결합수는 이렇게 3개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질소라는 것은 이렇게 비공유 전자성을 가지고 있죠. 기억이 안 나면 바로 앞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수를 파악을 해보면요. 자, 하나, 둘, 셋, 4개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전자쌍이 4개가 모두가 공유 전자쌍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고 나머지 3개가 공유 전자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어떻게 그리느냐? 일단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정사면체 그림을 그리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NH3에는 여기에 H가 붙어 있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자, 여기 만약에 여기에가 비공유 전자쌍이 아니라 공유 전자쌍이었다면 사실은 여기 이렇게 수소가 하나 붙었었겠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수소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가 오는 거냐면 여기에 바로 이 비공유 전자쌍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의 분자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요거만 보인다는 겁니다. 요거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 구조는 바로
삼각뿔 구조라는 겁니다. 삼각뿔 구조. 자, 이때 결합각은 일단은 결합각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때 결합각은요, 여러분들 이때 결합각은 107도의 결합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정사면체형 구조가 약 109.5도의 각도를 갖잖아요. 그래서 109.5도의 각도와 조금 유사한 이런 유사한 107도의 각도를 갖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H2O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역시 전자선 반발 이론을 통해서 실제 분자의 구조와 그 다음에 결합각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소는 결합수가 1개고 산소는 2개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이므로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 형태로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붙어있는 소소가 2개고 비공유가 2개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소소가 2개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비공유 전자쌍방이 있다는 거죠. 비공유 전자쌍.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냥 이것은 이렇게 굽어 있는 형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분형. 그리고 이때 각도는요. 자, 이때 각도는 104.5도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거의 유사합니다. 뭐 어떤 각도가 유사하냐면 당연히 109.5도라는 각도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상수가 일단 4개잖아요. 일단 4개니까 시작은 다 정사면체로 시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결합각도는 다 109.5도랑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생기게 되면 2.5도 감소했네요. 이 109.5도에서 107도를 갈 때 여러분들 2.5도 감소했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2개가 생겨버리게 됐더니 이렇게 2개가 생겼더니 각도가 109.5도에서 2.5도 감소하고 2.5도 감소해서 총 5도 감소한 104.5도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공유 전자쌍에서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왜 결합각도가 2.5도 감소했을까? 자, 그 부분.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위에 선생님이 CH4를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CH4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서 그려봅시다. 자, 일단은 중심 원자는 탄소가 돼야 되겠고요. 얘는 결합수가 4개고 수소는 1개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실제 분자 구조는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수가 하나, 둘, 셋, 4개이므로 정사면체처럼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그려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뭐랑 뭐를 비교하냐면 요 CH4와 요 NH3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보시면 여기 한번 눈여겨 보실래요? 여기. 자, 여기에는 이 공유 전자쌍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랬더니 결합각도가 원래는 얘가 결합각도가 몇 도였냐면 이게 109.5도였죠. 그런데 109.5도에서 107도로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유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뀌었는데 이 공유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뀌었는데 왜 각도가 줄어드느냐라는 거죠. 왜 각도가 줄어들었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 전자쌍에 대해서 이 전자쌍이 차지하고 있는 전기장의 공간을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조금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해볼까? 자, 이 공유 전자쌍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기장의 공간을 선생님 그림을 좀 표현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가지고 있는 전기장의 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바로 이 중심 원자인 탄소와
요 공간, 요 전자쌍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에 갭을 보시면 돼요. 이 갭을. 보게 되면 이 공유 전자쌍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은 중심 원자에서 멀지만 이 비공유 전자쌍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중심 원자에 매우 가깝게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탄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핵과 그리고 수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핵이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자쌍, 여기는 이 전자쌍을 서로 어떻게 하냐면은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원자핵이 이 전자쌍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온전히 중심 원자인 질소에 의해서만 이 공간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쌍이 아무래도 중심 원자의 이 비공유 전자쌍의 경우가 아무래도 좀 다시 보면 요 비공유 전자쌍에 아무래도 이 비공유 전자쌍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공유보다는 더 가깝게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간이 내려오게 되면 내려올수록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 압박에 의해서 결합각도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결합각도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줄어드는 정도가 약 2.5도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약 2.5도가. 그래서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의 경우에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공유 전자쌍보다는 훨씬 더 요 중심 원자에 훨씬 더 가깝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가깝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을 압박을 해서 결합각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줄이는 효과가 비공유 전자쌍 하나가 생긴다. 공유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하나 생길 때 바뀔 때 2.5도씩 각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자, CH4 정사면체형 각도는 109.5도. 자, 그 다음 NH3 구조는 삼각뿔형이고요. 각도는 107도. 그 다음에 H2O는 자, 구분형으로서 각도가 104.5도더라. 그런데 요 109.5도에서 2.5도 감소하고 110도에서 2.5도씩 감소하는 그 원인은 공유 전자쌍 한 개가 무엇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비공유 전자쌍 한 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보다는 자, 보세요. 어떤 원자가 있는데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고 있고 어떤 원자가 있는데 전자를 온전히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비공유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 가깝게 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중심 원자에 가까워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결합을 형성하는 애가 있었다라고 하자면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얘네가 압박을 해서 각도를 그런 식으로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자 보시면 전자쌍 수가 4개인데 만약에 공유 전자쌍 수가 3개고 비공유 전자쌍 수가 1개라면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삼각뿔이 있었죠? 삼각뿔형. 그래서 삼각뿔형으로는 자, 이렇게 삼각뿔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NH3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수가 2개고 비공유 전자쌍 수가 2개인 이 구분형의 형태에는 누가 있다? 바로 H2O가 대표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아래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분자의 결합과 예측. 전자쌍수가 2개라면 직선형 180도가 나온다. 물론 이때의 전자쌍은 다 공유전자쌍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공유전자쌍수가 3개면 평면삼각형으로 120도를 갖는다. 자, 그 다음 중심원자의 전자쌍수가 4개. 근데 이때가 공유전자쌍수가 4개라면 정사면체형의 109.5도가 된다. 그런데 이 전자쌍수가 4개 중에 공유전자쌍수가 3개고 비공유전자쌍수가 1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 있으면 그림에 나타나 있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 주변 원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4개가 다 있는 공유전자성이라면 정사면체형의 구조를 갖겠지만 만약에 비공유전자성이 1개가 딱 있게 되면은 이렇게 요 구조가 되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삼각뿔형이 된다라는 거죠. 각도는 107도, 2.5도 감소하고요. 109.5도에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공유전자쌍수가 2개고 비공유전자쌍수가 2개라면 역시나 여기서도 이 A 하나가 지워진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구조는 이러한 구분형의 형태로서 각도는 104.5도가 될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즉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성이 1개씩 늘어날 때마다 결합각이 2.5도씩 감소하는데, 왜냐하면 비공유전자성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심원자에 가깝잖아요. 중심원자에 가까우니까 가까운 애들끼리 반발력이 가장 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공유전자성과 비공유전자성, 그 다음에 비교적 중심원자에서 거리가 가장 먼 공유전자성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자의 결합각을 예측하는 활동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뒷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 하나만 풀고 종료하도록 합시다. 자, 예제 문제 봅시다. 이제 9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다음은 2위의 이주기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하고 나의 루이스 전자점식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이주기 원소를 우리가 다 써놓고 문제를 풀면 좀 쉽긴 해요. 그래서 이거 적는 거 얼마 걸리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체외곽 전자수 얘가 1족이니까 몇 개냐면 1개. 자, 2족이니까 몇 개입니까? 2개. 그 다음에 13족이니까 몇 개죠? 3개.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자, 체외곽 전자수가 4, 5, 6, 7, 8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가에 있는 공유전자성수, 여러분 가에 있는 공유전자성수 쉽죠? 자, 요거하고 요거, 이 X하고 Y 사이에 있는 게 공유전자성수 아닙니까? 몇 개? 2개가 되겠고, 나에 있는 비공유전자성수, 여러분 비공유전자성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죠?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 요거 넷 해서 비공유전자성수는 4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의 결합각을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냥 X가 뭐고 Y가 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걸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친숙한 존재로 이것들을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훨씬 더 문제가 좀 접근하기 편하거든요. 그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 X에 해당하는 원소가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즉 원자가 전자수가 6개인 게 요 X에 해당하겠죠. 왜냐면 공유전자라는 거는 하나씩 갖고 온 거잖아요. 요게 X에서 온 거라면 요 아래에 있는 건 Y에서 온 걸 테니까 요 X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 6. 그러니까 원래 6개 전자를 가지고 있네. 이거 우리가 산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X는 다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면 Y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7개를 가지고 있는 건 이제 플로린 되겠죠. 그래서 Y는
플루린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마저 Z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Z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개라고 얘기하는 탄소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는 어떤 원소 분자를 얘기한 거냐면 OF2를, 나는 바로 CO2를 얘기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의 결합각은 몇 도일까? 라는 건데요. 쉽죠?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수가 4개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가 2개고 비공유가 2개면 무슨 형? 구분형으로서 각도는 104.5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결합각은, 자, 잘 보시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 수가 실질적으로는 4개가 있지만 전자쌍 반발 이론에서 결합각을 예측할 때는, 실제 분자 구조를 예측할 때는 다중결합은 어떻게 취급해라? 다중결합은, 그렇지, 이러한 다중결합에서는 결합을 한 개 취급해라 라는 얘기였어요. 이것도 한 개 취급해라.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해서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수가 2개 있다라고 취급을 해주면 이것은 전자쌍수가 2개니까 직선형인 180도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ZY4의 분자 모형을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ZY4에서 Z가 뭡니까? 여기서 Z가 C 아닙니까? C. 그 다음에 Y가 뭡니까? 자, Y가 F네요. 그러니까 CF4의 분자 모형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이거야 뭐 쉽죠. 탄소는 결합수 몇 개고? 4개잖아요. 플로린은 결합수 몇 개죠? 1개입니다. 그리고 그릴 수 있는 구조는, 자, 전자성 반발 이론이면 일단은 반발 이론에 의하면 개수가 적은 애를 중심 원자로 잡아주고 얘가 결합선이 4개고 플로린은 결합선이 하나니까 이러한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수가 4개이므로 실제 분자의 구조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러한 형태로 정사면체를 그려줘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정사면체형을 그려줘야 되겠죠. 자, 이러한 모양이 그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 모양이 우리가 어떤 모양이냐면 바로 정사면체형이 되겠죠. 정사면체형으로 비공유 전자쌍의 수를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 플로린이라는 게 17족 원소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호전자가 이렇게 결합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린에는 지금 선생님 여기서 표시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비공유 전자쌍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야 되므로 이런 3, 4, 12 해서 총 몇 개가 되냐면 12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쌍 반발 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